자, 그러면 KF-21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좋습니다. 저 그림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대충 뭐 그냥 무성의하게 달았는데 저거를 아니 세상에 저렇게 듬성듬성 달았는데도 저 무장창에 집어넣을 때는 빡빡하게 집어넣어요. 듬성듬성 달았는데도 네 발 딱 달잖아요. 그리고 저거 네 발 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아래로도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거든. 앞뒤로도. 그러니까 앞뒤라는 건 저 조종석 쪽도 그렇고 저 꽁무니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야 얘는 안에 뭐가 많이 있구나 아직. 저 많이 있습니다. 길이가 이게 이제 미티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3m 65고요. 무게가 160kg짜리입니다. 저거가 실제 거를 비활성으로 달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거 그때 이제 뜰 때 720kg짜리 그냥 달고 뜬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잠재적 고객들한테 야 여기 내부 무장창 엄청 나오는 비행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한테 야 이거 진짜 스텔스 가면 여기 내부 무장창에 몇 톤 무기 넣으니까 너희 조심해 임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여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35 대비해서 이 KF-21은 몸통 길이가 120cm가 길고요. 엔진 길이가 168cm가 짧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합 여유 288cm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F-35의 지금 무장창은 비스듬하게 걸려있는 게 하나가 길이가 374cm예요. 그럼 무장창 길이가 저 여유분 때문에 증가한다. 아무리 덜 증가해도 140cm는 증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이런 거 안 밝혀지고 있어서 그럼 합은 최소한 무장창 길이 자체가 510은 나올 거다. 510이면요 타우루스가 들어갑니다. 타우루스가 500이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길이가 510에 깊이가 58에 폭이 140. 그러면 그 희망사항에 따른 무장창의 부피는 얼마냐? 최적은 그 공간 최적이 무려 4.44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 F-35처럼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이쁘게 딱 떨어지는 거라 들어가는 게 F-3 무지하게 들어갈 수 있죠. 저 정도 체적이면요 타우루스 그냥 집어넣습니다. 한 두 발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긴 미사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게가 410kg 나가는 거. 노르웨이제인데 공포스러운 대함 미사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만들거나 뭐 사올 텐데요. 길이가 3.95m입니다. 거의 4m 가까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까 F-22에 370짜리 무장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F-35에도 못 들어가고 길어요. 무게가 무려 410kg 나갑니다. KF-21에 저런 거 한 대함 미사일 한 서너 발 배 안에다 넣고 떠버리면요. 중국 항모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해에서 항모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자꾸 그래서 그래요. 쟤들은 뭐 저런 비행기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잔뜩 갖고 있고 그래서 서해로는 항모가 접근을 못해요. 2016년에 서해라고 해서 접근한 게 2016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접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이 서해지. 그때 서해라는 건 우리가 해양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서해고 우리 개념은 남해입니다. 전문가들의 개념에서 지금 2호도 뭐 이런 자리는 서해로 들어가요. 전문가들의 개념에서는. 거기가 옐로우시라 그러죠. 그래 바닷물이 좀 혼탁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옐로우시, 바닷물 색깔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동아시아로 항해해 와서 야 이건 바닷물 색깔이 좀 흐린데 그래서 옐로우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NSM 미사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건 3m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우루스는 잘 모르겠어요. 5m까지 사실 5m 10 나오면 뭐 대박이고요. 4m 50만 나와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령 미사일을 좀 작게 만든다는데 저기 집어넣으려고 작게 만들 거예요. 저기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카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천령 미사일 개발팀이. 그래서 카이 쪽에서 우리 무장창 길이가 천령 미사일이 이제 한국형 타우루스거든요. 무장창 길이가 얼마니까 뭐 예를 들어서 5m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쪽으로 5cm씩 여유 주고 4m 90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스텔스 비행기 왜 필요하냐? 뭐 공중전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쥐두새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상대방 레이더하고
방공망을 깨는 게 스텔스 비행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걸 이제 SEAD operation, SEAD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 방공망 파괴라고 부르는 거죠. 저거는 이제 미사일이 특이해요. 미사일이 레이더 신호를 쫓아가는 미사일인데, 유명한 미사일 있죠. AGM-88.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고 한국권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써요, 저거. 민감한 무기라고. 왜냐면 저 무기야말로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할 때 쓰는 무기예요. 물론 전쟁 중에는 항상 쓰지만 선제 타격 어디 간다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방공망하고 레이더부터 깨죠. 그래서 민감하게 취급되는 무기입니다. 저 미사일도 4.1m가 넘어요. 무게도 무겁습니다. 355kg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런 무기들 지금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대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저런 것들이 크고 무거워요. 전부. 저런 게 하나같이 기존의 F-22나 F-35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KF-21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 추정합니다. 왜냐? 최소한 4m 50 이상은 나온다. 재수 좋으면 저거 5m 10도 나온다. 타우로스도 그냥 넣을 수 있다. 부탁합니다. 카이 엔지니어님들. 5m 10 좀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뭔 소리가 되냐? 중국의 전투기, 방공망, 항모, 구축함, 지상 핵심 시설 전체가 스텔스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군에. 저런 비행기가 만약에 200대가 있다. 그럼 골 아파지는 거죠, 중국은. 여기가 한반도가 불침 항모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무슨 서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항모를 뭐하러 만들어요? 주전장은 서해인데 그 돈이면은 저거 200대 하면 돼요. 200대면은 한 대당 프로그램비까지 싹 해갖고 1,000억 잡고 미사일 채우는 거 저거 미사일 저런 거 하나가 뭐 60억씩 해요. 미사일 한 600억어치 채운다 하나에 10발, 5발, 6발. 그럼 360억, 그럼 한 대가 1,400억 드네. 그러면은 저거 200대 하면 얼마야? 28조. 200대 있으면요. 필리핀이 좀 억울한 것 같아. 4대씩 묶어가지고 4편대 16대 쫙 한번 보내줘서 필리핀에서 있든지 혹은 필리핀에서 4대씩 8대씩 해서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8대씩 하면 필리핀은 그냥 대한민국 그냥 동맹 중에 동맹 됩니다. 남중국 해가 시끄러워. 저거 200대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짓 해도 중국 우리한테 아무 말 못해요. 우리 비행기가 우리 친구 국가에 갔는데 네가 뭔 소리야 임마? 너 아닥해야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원하게 살아야지 무슨 서해에도 못 들어가는 항모지역 갖고 어디 남태평양 돌아다니고 인도양 돌아다녀가지고 개똥폼 잡으려고 거기 가서 어깨에 힘줄 일 있어요? 에이, 참치잡이 배 한가운데 가서 무슨 동네 깡패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미국 항모도 중국으로부터 1,500km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은 항모는 중국과 만약에 좀 더 긴장 심해지면은 대한민국 항구에 정박도 못해요. 이민 가야 돼? 팔라우로, 괌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그거를 해군이 나서서 좀 해달라니까 정리 좀 해달라니까요. 왜 자기들 지금 철밥통 띄고서 그냥 딱 하고서 그리고 무슨 저기 어디 간첩 같은 문재인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고 참나 깝깝합니다. 좀 머리를 갖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요.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4, 5톤 들어갑니다. 무장에. 예를 들어서 철룡 2발 들어가면 철룡이 뭐 제가 거의 1톤 나오니까 타우루스가 그거보다 좀 작아서 850kg 철룡이 된다. 그럼 1700kg. 아까 그 방공망 파괴하는 그 시에드 작전 때 쓰는 그 미사일 AGM-88 저거 한 발이 저게 330kg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게가 355kg. 그러니까 4발 하면 1420.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봐야 다 돼봐 아직까지 3120밖에 안 됐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미티어 저거 하나가 160kg니까 660kg. 그러면 3120에서 아직 3780. 아직도 220kg 4톤 채울래도. 근데 저거 4톤 더 채우거든요.
넣고 싶은 거 다 넣는 거예요. 저런 걸 다 뱃속에 집어넣은 애들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 스텔스로 200대가 한반도 주위를 돌아다녀 보세요. 시진핑이 밤에 잠이나 자나.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럼 중국이 사고 친다? 못 쳐요. 지금 치면 오늘 망하는데 그때 되면 그때 망하고. 그러니까 오늘 망할래 그때 망할래. 시진핑의 딜레마는 그겁니다. 운명적 딜레마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함재기요. 영국이 이게 우리 KF-21에 관심 모인 게 전 이것 때문이라 그러는데 일단 함재기 시장의 실상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앞다리 문제, 그 다음에 꼬리 후크 문제, 그 다음에 ing면 하중 문제. 비행기 뜰 때. 네, 그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비행기 뜰 때 이제 보통 그 스피드가 한 260km per hour, 시속 260km 정도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그 이멀스 같은 게 그 최대 43톤 정도를 그 끌어가지고 저속도로 만들어주는 거, 저 근처 속도로 만들어주는 게 최대 중량 43톤까지를 끌어서 저속도로 만들어주게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 전자기식 그 사출기, 그 발진기가 사출기라 그러나 발진기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함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쓸만한 게 네 종류인데 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게 F-35B. 저는 저건 답 없는 기종이라고 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저 뚜껑 왜 열렸냐? 그 아래 팬 돌아가잖아요. 선풍기 돌아가요. 선풍기로 해서 선풍기 바람 아래로 그 뿜어가지고 비행기 뜨거든요. 저 비행기도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저것 때문에 안에 무기도 제대로 못 넣고 아무튼 제약이 그냥 연료도 제대로 못 넣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가운데다가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선풍기 앉혀놓고 공기는 위에서부터 들어가서 빨아가지고 아래로 쏘는 그런 흉악한 짓을 해놨으니 몸통 한가운데 저게 F-35B 사가지고 함재기 합시다. 국가 반역입니다. 혈세 낭비고. 문재인이 그 짓 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F-35C를 만든 거 아니야. 야, 안 돼, 안 돼. 야, 그냥 달려서 떠. 근데 달려서 뜨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개 ing면 하중이 안 나오는 거라. 달려서 뜨려면 이게 104 정도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요만한 착받침만한 거 하나당 쭉 뜰 때 중량이 분산됐을 때 그게 104파운드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아까 보세요. F-35A는 추력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 104는 무슨 104야. ing면 하중 보면 F-35A가 152.17 아니에요. C가 저 날개를 왕창 키워갖고 104.79예요. 그래서 날개를 40%나 키웠다고요. 얼마나 키웠냐? 이 표에 있죠. 바로 같은 표에. 날개를 엄청 키웠죠. 저기 보면 ing면 SQF라고 돼 있는 거. 중간쯤에 한 줄. 거기 보면은 빨간 글씨를 쭉 있죠. ing면 날개 면적이 460 스퀘어 피트예요. 그 열한 대평, 열대평. F-35C는 20평이 넘잖아요. 668 스퀘어 피트. 20평은 안 되고 한 19평? 36으로 나눠야 돼요. 460을 36, 10서너 평 되고 저건 19평쯤 되잖아요. KF-21은 501 스퀘어 피트.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KF-21이 111.77 ing면 하중이 그렇게 나오고요. F-35C 지금 비행기에서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애가 104.79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 F-35C를 만든 거예요. F-35B가 하도 속을 썩여서 그럴 수밖에 없죠. F-35B는 저거는 비행기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참 실용성 값, 함재기 실용성 값은 슈퍼 호넷이죠. 우리랑 똑같은 엔진 씁니다. KF-21하고 똑같은 F414 엔진 2개 씁니다. 이 슈퍼 호넷에다가 전자장비 잔뜩 채운 게 그라울러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800대나 팔렸어요. 이게 F/A 18.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라팔이 이게 항모에서 뜨고 앉을 수가 있어요. 라팔이. 그래가지고 라팔을 항모에서 뜨고 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미국에 좀 팔아보려고 미국 항모랑 이제 뜨고 앉은 적이 있어 라팔이. 그런데 라팔은 일단 비행기 날개 안 접혀요.
날개 접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 안 접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건 엉터리예요. 프랑스의 5기가 만들어낸 망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 많은 비행기인데 제가 잘 팔려. 잘 팔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4.5세대에 쓸만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너무 앞으로 가 있고 다른 것도 비싸고 그거보다 조금 싸니까 라팔이. 그래서 라팔이 팔리는 거예요. 자, 슈퍼호넷. 이게 함재기의 실용성의 왕자죠. FA-18EF라는 비행기인데 엔진은 우리랑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느리고 크고 무겁고 지능이 떨어지죠. 일단 추중비가 아까 우리가 1.6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제 0.9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보다. 비행기를 무겁게 만들어 놔서. 길이가 우리보다 1.4m가 길고요. 폭이 우리보다 2.4m가 넓고요. 너비가. 공중량이 무려 우리보다 2.75톤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ing면이 500 스퀘어 피트가 돼서 최대 이륙 중량이 우리보다 가벼워요. 한 9,000파운드가, 8,997파운드가.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 때 ing면 하중이 94파운드 퍼 스퀘어 피트예요. 아까 F-35C가 104 언저리에서 떴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또 한 10이 낮아요. 그러니까 잘 뜨죠.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아까 111 근처였으니까 우리보다 18파운드, 18이 우리보다 얘가 낮습니다. 그래서 잘 뜨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추력이 낮아도 잘 뜨고 내린다고요. 추력은 이제 언제 작동하냐면 비행기 막판에 딱 헤어진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력해서 또 물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보다 그 추력이 그러니까 추중비가 낮은데도 우리보다 그러니까 가속력이 덜 붙죠. 그 한 0.5, 1초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막 가속 붙은 상태여서 그 순간 딱 헤어진 순간 끌어주는 거랑 딱 헤어진 순간 그 순간에 우리보다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ing면 하중이 워낙에 좋으니까 싹 올라가는 거죠. ing면 하중이 워낙에 이제 낮으니까 낮다는 게 좋은 거예요. 다리를 보면은 이제 쟤는 이게 다리인데 여기가 이제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비행기 앞쪽이면 쟤는 이렇게 접혀 이렇게 앞으로 접히죠 다리가. 그 버팀목은 쟤는 다리가 앞으로 접히면 버팀목은 저기서 뒤로 접히고 있죠 이렇게 묘하게 접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다리가 접힌 게 이렇게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팀목이 뒤에서 이걸 해줘요. 이걸 이렇게 버팀목은 뒤로 접히고 다리는 앞으로 접히고 좀 그런 구조죠. 자, 라팔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드릴게요. 라팔 M이라 그래요 함재기를. M이 마린이니까. 라팔 M은 프랑스에서만 사용해요. 라팔 육지 라팔들은 여기저기 많이 팔았는데 라팔 M은 프랑스 항모에서만 써요. 이게 라팔 비행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엔진이 작아요. 3만 뭐 몇천 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껍질만 엄청 키워놨어요. 길이가 15.27m, 폭이 10.8m, 공무게가 10.3톤, ing면이 492 스퀘어 피트. ing면이 커요. 우리 KF-21이 ing면이 500인데 얘가 500이거든. 501인가 그래요. 옷방 하나. 근데 얘가 벌써 ing면이 492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엔진이 저게 33,7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엔진 대비해서 껍질을 크게 키우네요. 연비가 극악합니다. 연료 1파운드로 이거 추정입니다. 100m 갑니다. 제가 이거 연비 추정하느라고 애 좀 먹었어요. 그런데 라팔보다 공중량이 우리가 공화중이 그 공중량 빈 비행기 중량이 우리가 50% 무겁거든요. 라팔보다 KF-21이. 그러면 라팔보다 우리가 덜 가야 될 거 아니야. 라팔보다 2배 이상 많이 갑니다. 이거 추정치입니다. 220m.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카이는 개발 중이어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서들을 보면 연료를 비행기 안에 얼마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널이라 그러거든요. 인터널 퓨얼. 내부 연료가 얼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카이 발표 안 하잖아. 카이가 발표한 거는 바깥에 사이즈 발표해 놓고 최대 속도 발표해 놨고 최대 이륙 중량 발표해 놨고 55,000 몇 파운드. 그 다음에 최대 항속거리 2,900km. 거기까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발표가 없어요. 카이의 공식 발표가. 연비는 나머지도 발표 안 하고. 왜냐면 연비라는 건 이제 비행기가 고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비행기에 뭘 실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대충 미래도 비교해 보려면 발표 자료를 갖고 좀 나눠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비행기들은 제가 해봤어요. 카이는 제가 좀 짐작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짐작한 건 말씀드릴게요. 이 비행기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디자인이 극단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연료는 다 바깥에 연료통에 단다 이거예요. 내부에 갖고 가는 연료는 최소화시킨다. 미국 쪽 비행기 또 우리 거요. 우리 FA50만 해도 T50 FA50만 해도 내부 연료만 갖고 1800km 이상 가거든요. 쟤는 내부 연료만 갖고 1000km 이착저착밖에 못 갑니다. 연료통을 다 바깥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비행기는 무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근거리에 뛸 때는 연료통 없이 무기만 들고 뛰겠다는 거예요. 재빠르게. 아 흉악해요. 그 디자인 컨셉이.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약하죠. 33,000이에요. 상대적으로 약한데 거기에 비해서 최대 이륙 하중이 거의 우리에 육박해요. 우리가 44,000 가지고 이 정도 뜨거든요. 55,000파운드. 얘들은 33,000 가지고 54,000파운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항모에서 뜰 때는 다 떼고 뜬다는 소리예요. 연료도 빼고 무기도 다 떼고. 그리고 함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라팔 함재기는 볼 것도 없다. 라팔 6지 뭐 그거는 뭐 다 워낙 답들이 없으니까 4.5세대에서 너희가 4.5라고 주장하고 엄청 얘들 지금 값이 뭐 어마무시해요. 천몇 프로그램 다 옵션 다 집어넣게 되면 천몇백억 나가요. 우리가 라팔보다 쌀걸요? KF-21이 프로그램 다 집어넣어도. 그래서 라팔을 보면서 이 연비 낮고 이런 건 뭐냐면 라팔이 프랑스제 엔진 쓰는 거예요. 그 어느 답글에 계신 분이 제가 이 비행기 엔진 개발하는 거 반대하니까 아이 프랑스는 다소에서 프랑스 엔진 회사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연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연비 저거밖에 안 나와요. 1파운드에 100m. 우리가 저거보다 훨씬 큰 비행기인데 우리가 저희가 연비 2배 나와요. 1파운드 무게 1파운드 뗐을 때 제가 왜 파운드를 쓰냐면 원래 비행기는 그 인치법입니다. 인치 피트예요. 비행기 부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보잉사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익면 하중 계산하고 익면 하중은 미터법으로는 계산 안 하거든요. 익면 하중은 예를 들면 저는 익면 하중 얘기 오늘 몇 번 나오는데 익면 하중은 스퀘어 피트당 그러니까 평방 피트당 그러니까 사방 1피트당 몇 파운드 올리냐로 얘기를 해요. 스라스트도 파운드로 얘기하고 보통 그래서 차라리 전부 인치 피트 갖고 다 얘기 드리겠다 오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보면은 이게 육상 발진에서 라팔이 많이 팔리는 거는 워낙 4.5세대에 쓸만한 비행기가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비싸져서 그래요. 그래서 KF-21이 이게 엄청 좋은 비행기인데 다운그레이드해서 4.5세대인 척하고 팔아도 많이 팔 거예요. 내부 무장창 안 두고 그러니까 내부 무장창 안 두고 그 대신에 그 내부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가 복잡하다니까 옵션이 내부 무장창을 안 두면요 그 공간에다가 연료를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연료통을. 그러면 저기는 연료가 1파운드 들어갈 때마다 연료 1파운드 들어갈 때마다 얼마가 증가하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4.4 연료 내부 무장창 내부 공간이 최소한 4.4 입방메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4.4 입방메타에다가 연료를 집어넣으면은 몇 킬로가 나오냐면 연료가 보통 비중이 0.8 정도 돼요. 제트 연료가. 그러면 이게 3.5톤 정도 나오죠. 3.5톤, 3,500이면은 3,500kg을 파운드로 환산하면 거의 7,000 파운드가 좀 넘죠. 7,300 파운드 나올 거예요. 7,300 파운드 나오면은 대개 한 5파운드 쓰면 1kg 가니까 1,000kg 이상 더 가지. 지금 2,900kg 가는데 4,000kg 이상 더 가요. 내부 무장창 포기해버리고 그거 밋밋하게 다시 만든 다음에 혹은 반메린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것만 3.6m짜리 뭐 이런 거 좀 길쭉길쭉한 것만 쫙 채우고 내부 무장창 공간에 지금 제가 맞으면
거기에다가 연료 때려 넣으면 저거 항속거리 4,000 이상 나가요. 지금 2,900인데.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그러면 줄 서서 사요. 줄 서서 사. 그것만 가지고도. 필리핀에 그것만 있어 보세요. 거기다 에이사 레이더 되지, 거기다 적외선 되지, 그 다음에 전자광학 타겟 되지, 재밍할 수 있지. 필리핀에서 저거 한 16대 사놓으면은 저기 중국 애들 겁나가지고 오지도 못해. 필리핀은 확 도르면 쏘는 애들이잖아요. 붙어봐 하고 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거 골아픈 문제, 저는 진짜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일 했고요. 카이도 대단한 일 했고, 저거 개발하는 그 전자장비 개발하신 분들 대단한 거 했고, 정말, 야, 이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저는 이제 이거를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돼 있는데, 저런 무기를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레버리지, 저런 지렛대가 하나 생겨서, 야, 우리가 이 험난한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었구나. 저게 이 험한 세상 브리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워터,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 중국을 제압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이야. 중국이 그냥 뭔 짓 저질지 모르는데. 그 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다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함재기는 그래서 드물어요. F-22 함재기 없습니다. F-15 함재기 없습니다. F-16 함재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익숙한 그 전투기 모델들이죠. 이름을. 그러니까 그 함재기 중에 좀 상위로 꼽을 만한 거는 F-35C하고 아까 말씀드린 슈퍼호넷 FA-18EF. 또 저것의 슈퍼호넷의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옷만 바꿔 나온 쌍둥이 형제가 그라울러죠. 전자장비 차서. 여기 시장에 별로 쓸만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네. 우리는 굉장히 좋은 후보를 갖고 있습니다. KF-21. 먼저 F-35C 뭐 바꿨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 선보고 날개 대대적 변경했습니다. 일단 함재기가 되려면 엔진이 방염 처리, 소금기를 견뎌내야 됩니다. F-35에서 쓰는 엔진이 F-135인데 그 엔진이 소금기 견디는 엔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재료공학적으로 손을 봐서 방염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날개가 F-35A 6G형이 460 스퀘어피트인데 날개 면적이 그걸 무려 40%를 늘려서 668 스퀘어피트로 증가시켰습니다. 날개를 그렇게 증가시키려니까 이 날개랑 동체랑 붙는 그 겨드랑이 죽지를 다시 다 디자인해야 돼. 동체부터 다시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이제 접히는 날개로 하고, 그러니까 죽지가 안 변하면 날개만 고치면 되는데 죽지를 변화해야 되니까 이 날개랑 동체가 접합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체를 다시 디자인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해서 최대 중량에서, 그러니까 최대 중량 다 때려 싣고서 그때 ing면 하중 얼마 나오냐, 비행기 뜰 때. 그게 이제 F-35A 때 152.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35C에서 104.8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g면 하중 104.8의 추중비가 한 1.4, 1.5, 1.6이면 뜰 수 있겠구나. 슈퍼호넷이 44,000파운드 추력에서 최대 중량 인면 하중 94예요. 그러니까 슈퍼호넷이 쉽게 뜨고 쉽게 앉는 비행기예요. KF-21은 44,000 추력에서 지금 현재 104.7이 아니라 104.79가 아니라 111.7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F-35C 같이 내려가려면 우리가 한 평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날개를 늘려주면 되는데 그거는 쭉지를 안 고치고도 늘릴 수 있어요. 어차피 날개 접는 날개 바꿔야 되니까. 위아래로 10cm씩만 뭐 넓게 해도 그냥 저건 돼요. 그래서 저거는 큰 수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가능한 수정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건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 ing면하중 따져보세요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륙시에. 제가 망치 들고 고치겠다 그러니까 그거 ing면하중 따져야 될걸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양력이지 맞아. 그래서 ing면하중이라는 게 양력이란 소리거든요. 얼마만큼의 양력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래서 따져보니까 다행히 뭐 그렇게 큰 저기 어디야 그 수정 없이 될 것 같다. 너무 수정폭이 작아요. 그런 또 낙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망치뿐만이 아니라 가위도 들고 가겠으니까 저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대충 오려 갖고 잘라서 제가 날개를 좀 늘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농담이라도 해야죠, 뭐. 그다음에 이제 앞다리 문제가 또 여기 이제 단단히 있어요, 이게.